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동우 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간단하게 왜 수술이 필요한지, 레이저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과 거상을 했을 때 변화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신동우 원장님 잠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래닛 성형외과 신동우 원장입니다. 주로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이제 젊어지는 수술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연관된 수술을 주로 진행하는데 위에서부터 보자면 사실 이마 거상, 네, 이마 거상. 네. 두 번째는 눈썹 하 거상, 눈썹 눈썹 하 거상. 네네. 그리고 상안검, 상안검. 눈이죠, 눈. 네네. 상안검. 그리고 하안검. 하안검. 하안검이고 그 다음에 안면 거상인데 안면 거상은 좀 절개 범위에 따라 다양합니다. 사실은 미니 거상부터 해서 플러스업, 안면 거상 등등 거상에 연관된 모든 수술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목 거상. 목거상. 거상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중턱 근육. 이중턱. 그래서 주로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린 수술들은 다 이제 안티에이징 수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목거상인데 다들 고민들 하시고 걱정들 많은 하시고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 네,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다닐 수도 없고 스카프를 항상 메고 다닐 수도 없고 네. 그런 부분이어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원장님이랑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안면 거상을 하면서 네. 좀 더 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가 눈이라든가 요 턱 라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여기 절개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게 네,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좀 더 젊어지고 이걸 하시고 나는 분들은요 자기 만족, 행복감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 행복감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도 레이저보다는 네. 수술 쪽이 더 많이 이제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번 절개를 하면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맞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도자기 금이 가면 어떻게 아무리 다듬어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정확한 곳에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면 거상이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제 다들 나도 해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만 한번 좀 짚어주시면요. 안면 거상은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사실 그쵸. 레이저나 뭐 실리프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회복 기간도 빠르고 할 수 있는 대신에 조금은 지속 기간이 짧죠. 네. 사실은 그런 경우에 보통 안면 거상을 선택하게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일단 아무래도 주름이죠. 주름. 네네. 그래서 이제 팔자 위쪽으로 처진 주름이라든지 입가 쪽에 생긴 주름들. 되게들 고민하세요. 그렇죠. 네. 그 포인트가 주로 사실은 가장 많이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사실 또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정면의 느낌도 있지만 또 턱 라인 자체가 처져 내려야 돼.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중턱 부분 네. 등등 이런 주름을 개선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름은 안면 거상의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가 네. 하면 안면 거상의 원리 자체는 말씀하셨지만 네. 그 절개를 하잖아요. 네. 절개를 하면서 첫 번째는 늘어나는 피부를 절제하는 거. 첫 번째 늘어난 피부를 절제한다. 그렇죠. 늘어난 네네. 피부를 절제하면 가장 안면 거상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보면 사실은 얼굴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 그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바꿔 말하자면 얼굴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얼굴의 형태를 좋게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부가 늘어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아래 턱 쪽이 넓어 보이는 느낌이 나고 그렇죠. 얼굴 자체가 좀 울퉁불퉁한 느낌이 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늘어난 피부를 잘라내는데 네네. 사실 그게 또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어난 피부를 잘라내는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지만 네. 사실 지속 기간과 확실한 효과를 내는 거는 피부 절제보다는 근막 절제에 있습니다. 근막 절제. 그쵸. 그러면 그 근막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어느 부위에 이제 근막이 있는 건지 피부 조직들은 요즘 많이들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근막을 어디까지를 근막이라고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절제를 하는 건지만 좀 알려주시면. 그렇죠. 사실은 근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자, 의사들도 처음에 이제 안면 거상을 접근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네네. 정확한 근막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피부 및 근막 근육 위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및. 그렇죠. 아. 피부 아래층, 그 다음에 근막의 위층.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층 자체가 우리야 뭐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은 그 네. 층을 보고 정확하게 박리를 해서 일으키지만 이 층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듯이 딱딱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원장님 지금 주름과 처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주름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만 처짐을 올리는 거는 근막 쪽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근막에 하는 가장 그 효과를 내는 거는 일단 확실한 효과, 확실한 그리고 효과. 네. 지속 기간에 있어요. 피부를 사실 많이 절제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 피부는 또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오래 가기 위해서 피부 절제에 욕심을 냈다. 그러면 네. 첫 번째로 흉터가 너무 넓어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귀 모양의 변형이 올 수 있어요. 아,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피부는 늘어난 만큼은 절제를 하되 그 네네. 근막층을 확실하게 잘라내주고 거상을 해주는 게 안면 거상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면 거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젊은 층도 나이 드신 층도 그 처짐에 따라서 어떻게든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나이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안면 거상이 필요한 나이, 네네. 사실 나이대는 없어요. 왜 그런가 나이대는 하면 없다. 네. 나이대보다는 내가 느꼈을 때 그 전에 비해서 처짐이 느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주름이 깊어진다. 네네. 뭔가 모르게 얼굴의 이미지가 조금 늙어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 네네.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상대적으로 사실 젊은 분들은 처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젊은 분들이 거상을 생각하게 되는 주요 포인트들, 말하자면 윤곽 수술이 될 수 있어요. 윤곽 수술을 하고 나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윤곽을 만들고 나면 윤곽을 줄였으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처짐이 좀 빨라질 수 있고요. 아, 또 한 가지는 젊은 분이더라도 피부가 굉장히 얇고 그쵸. 탄력이 없으신 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처짐이 빠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라도 그러니까 거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필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좀 처짐이 덜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안면 거상을 한다기보다는 절제 범위를 조금 조절해서 조금 범위를 줄인 뭐 미니 거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잘라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원장님의 그 욕심내지 않는 그 과하게 막 권하지 않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들 보면은 이제 또 미국과 한국과의 그 먼 거리 거기서 나와서 과하게 욕심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근데 우리 원장님은 그거 딱 정확하게 포인트 찍어서 과하지 않게 욕심내지 않게, 그 부분 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사실 그건 어찌 보면 만족도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수술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안면 거상이 절개 범위도 좀 크고 네. 회복 기간도 조금 걸리는 수술이다 보니까 네. 확실한 이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의 그 결과를 내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효과가 얼마만큼 좋을까 안 좋을까는 그런 포인트들을 확인해서 하는 거죠. 네. 확실히 수술했을 때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네네. 지금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네. 수술을 결정을 해야죠. 지금 이제 안면 거상이 필요하신 분들하고 거상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 면에서 두루두루 말씀을 잘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걱정들 많이 하세요. 뭐가 걱정이신지, 흉터는 어떡하냐고 음. 물어보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사실 우리가 안면 거상을 생각했을 때 사실 인상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젊은 시절로 돌리는 게 사실 주 목표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수술했는데 흉터가 너무 커서 막 티가 많이 나거나, 사실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죠. 사실 요렇게 해서 흉터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리고 맞습니다. 하시고 나면 그 켈로이드 피부로 또 음. 변하셔서 여기가 흉터가 있으셔서 머리를 이렇게 가리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쵸. 미국에서 좀 많이 본 그런 네네. 건데, 그런 거를 다들 고민들을 하세요. 네. 어떻게 안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원장님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자, 일단 흉터는 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보면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들은 흉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네네. 첫 번째로 최대한 이제 숨길 수 있는 부위에다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절개 라인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머리카락 안쪽이라든지 네네. 이주연골 뒤쪽, 귀 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숨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최대한 절개를 그렇게 넣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어딘가 하면 이제 귓볼 앞쪽, 네. 그리고 이주연골 위쪽, 여기는 겉으로 절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랑 그쵸, 여기.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첫 번째로는 사실 흉터의 가장 핵심은 이제 이 장력입니다. 장력이라면 피부에 가해지는 힘이죠. 피부에 가해지는 힘인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막을 최대한 당기고 피부는 늘어나는 만큼만 절제한다는 것도 그건 흉터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피부를 너무 많이 절제를 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많은 힘이 가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봉합을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흉터가 넓어지고 솟아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부 쪽에는 많은 장력을 주지 않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봉합을 사실은 피부층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피부층이 한 개가 아니에요. 진피, 표피 이렇게 있는데 그런 층들을 근막부터 해서 층층이 맞도록 봉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봉합을 해서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봉합을 꼼꼼하게 해서 흉터를 없진 않지만 이제 사실 시간 지나면 몰라볼 정도까지 그렇게 줄이는 걸 몰라볼 목표라는 정도까지. 거죠. 네. 원장님, 제가 네.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다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살지만 이 단어가 네. 좀 생소하네요. 딥플레인과 듀얼플레인이 차이점이 뭔가요? 뭐를 각각 장단점 있는 걸 좀 알려주시면요. 자, 딥플레인과 듀얼플레인 사실 이거는 사실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생소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려고 하려면 이 안면 거상의 역사와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거 딥플레인과 듀얼플레인 차이는 피부와 근막 사이를 어느 정도 박리할 거냐 그거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안면 거상은 근막을 기준으로 근막 위에 피부와 박리를 하고 근막 밑으로 근육과 박리를 하는데 네네. 자, 첫 번째 듀얼플레인은 이 위쪽도 박리를 많이 하고 네. 아래쪽도 박리를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점이라고 따지자면 근막을 당기는 방향과 피부를 당기는 방향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당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좋은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광대가 크신 분들 광대가 크신 분들은 이걸 이제 좀 당김을 조절해서 피부를 또 상대적으로 더 위쪽으로 당겨 올려줘야 수술 후 광대가 더 커지지 않고 이제 좀 얼굴을 얄쌍한 느낌을 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신에 상대적인 단점은 아무래도 박리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라든지 붓기의 정도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구나. 네. 그리고 딥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근막을 기준으로 위에 피부하고의 박리하는 범위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근막 아래쪽으로는 박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근막과 피부를 같은 방향으로 당기는 거죠. 딥플레인은. 그러다 보니까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고. 왜 위쪽 네네. 사실 아래쪽 박리의 회복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주 회복되는 데 쓰여야 되는 시간과 뭐 붓기 먹는 보통 근막과 피부 사이의 박리 범위에서 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복은 빠른 대신에 네. 이 근막과 피부를 당기는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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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대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광대가 크신 분들은 특히나 동양인들 이런 분들은 요 광대 크기를 생각해서 당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회복 기간이 걸리는 듀얼 플랜을 좀 더 많이 추천드리긴 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원장님하고 1대1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물론이죠. 미국에서 제가 이제 원장님을 자꾸 귀찮게 하는 줌 미팅을 많이 좀 하시면서 여쭤보고 들어보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해서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고민을 하시는 게 팔자주름이에요. 맞습니다. 눈밑, 맞아요. 이중턱. 지금까지 이제 수술이 무서우신 분들은 이렇게 실리프팅도 하셨고 여기도 실도 하시고 눈밑도 이제 당기기 위해서 보톡스도 맞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유지를 하고 늙어가지 않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한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나이가 점점 더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나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라이프가 길어지면서 어떡하지? 그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내가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랑 일을 해. 근데 젊은 사람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영어도 안 돼. 그리고 컴퓨터도 잘 안 돼. 근데 얼굴까지 주름이 져. 여기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눈밑주름 개선하는 방법, 팔자주름, 이중턱과 이 턱선 라인이 굉장히들 고민들 많이 하세요. 네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원장님께 좀 여쭤봅니다. 아, 네.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들미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그쵸. 사인들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눈밑, 특히나 정면을 봤을 때 눈밑과 팔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중턱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프팅, 레이저 이것도 나쁜 수술은 아닙니다. 네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술이고. 네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회복 기간이 짧고 바로 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속 기간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실리프팅이라든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절제를 하지 않다 보니 리프팅 효과는 낼 수 있으나 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는 피부 자체에 제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근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막을 자르고 리프팅을 하고 피부를 자르고 이제 거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시는 거죠.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이제 근막을 당길 때는 보면 여기 팔자 부분을 가장 타겟을 많이 하긴 합니다. 네, 이 부분이요. 그렇죠. 네. 이제 팔자 부분이 처져 내려온다는 거는 근데 사실 팔자는 처진 것만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여기 있는 지방층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면서 깊어 보이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노화라는 거는 늘어지는 것도 있지만 꺼지는 것도 있어요. 지방이 빠진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선 자체에 지방이 빠지게 되면 그것도 네. 더 그런 증상이 보일 수 있고요. 지방층이 내려앉는다. 그렇죠. 네.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근막을 당겨 올려주고 이제 필요하면 여기 팔자 부분에 지방 이식까지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팔자 쪽은 보통 접근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중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턱은 사실 조금 부위가 안면 거상에서 좀 더 가는 부위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가 다들 나이 드시면서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중턱이 생기다 보면 터키턱처럼 이렇게 새로 맞습니다. 깊은 주름이 생겨요. 맞습니다. 네. 정말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시죠. 사실 이쪽으로 접근할 때는 안면 거상 말고 이제 이중턱 근육 묶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안면 거상과 같이 대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묶나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안면 거상으로는 이 바깥쪽으로 당기는 건 가능해요. 근막 자체를. 그렇지만 밑에 있는 이제 목 근육 자체가 늘어난 부분은 여기서는 아무리 당긴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 포인트는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면 일단 턱 밑에 4c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를 할 겁니다. 턱 밑으로. 여기. 그렇죠. 네. 거기 절개를 하는데 이건 정면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죠.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다시 절개를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늘어난 피부를 잘라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쳐져 그렇죠, 있는 그렇죠. 부분. 네. 저는 피부를 네, 그 절개를 네. 통해서 잘라내고 이건 가로로 가는 절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있는 지방 패드 자체를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절개를 해서 보고 직접 지방 패드를 제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지방 패드. 다들 여기 지방이 많아서 빼고 나면 올라붙는다고 생각들 하세요. 근데 공간이 있어서 실리팅을 하든 레이저를 하든 올라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방 패드를 제거한 후에 안면 거상을 이렇게 당기고 나면 목 근육을 가운데서 이렇게 묶습니다. 가운데를 여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여기를 묶어주게 되면 턱라인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근막층 많이 얘기하지만 얼굴 쪽에 있는 근막층은 목 쪽으로 하면 목 근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목 근육을 가운데서 묶어주는 거죠. 그렇게 세 포인트를 같이 해주면 이중턱 부분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구나. 다들 이제 여기가 너무 고민들이 많으셔서 그렇죠. 여기만 좀 올라가도 젊어 보일 거야. 여기 팔자하고 여기만 해도 젊어 보일 거야. 이렇게들 다들 이제 막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눈밑 주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눈밑은
바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맞아요. 얘기를 할 때 눈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쪽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안면 거상으로서는 눈 밑 주름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와, 참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신이 잘 자꾸 맞으셨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볼살 자체가 이렇게 당겨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사실 눈 밑 주름은 그 지방 형태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하안검을 같이 시행을 해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 하안검들은 이제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볼록하시고 밑에가 푹 꺼지신 분들은 지방재배치라는 것도 있죠, 원장님. 맞습니다. 보통 이제 하안검을 할 때는 같이 지방 재배치는 시행하긴 하는데, 네네. 지방이 좀, 그러니까 피부가 늘어남이 많지 않고 팽팽한데 불룩하신 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절개 없이 결막을 통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늘어난 피부는 잘라내면서 지방 재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막이라고 하면 안쪽을 그렇죠. 네, 눈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뒤집으면 안쪽에 네네. 보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을 때는 사실 겉으로 보이는 적용타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이게 굉장히 볼록하신 분들은 빼내시고 또 푹 꺼지니까 필러 넣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셔서 이게 필러는 사실 녹질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결정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걸로 인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해결 안 되는 부분. 요게 뭔가요, 요거? 그렇죠. 저도 요거 그게 뭔가요? 항상 고민입니다. 사실 네. 인디안 밴드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네. 그 포인트는 사실 이제 피부에서부터 뼈까지 붙어 있는 쭉 인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처짐이 심하지 않을 땐 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이 이제 얼굴이 전반적으로 팽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 여기는 밴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은 처져 내려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노화의 정도의 차이 때문에 눈에 띄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 이게 나이가 들고 지방이 빠지고 하면서 점점 더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없앨 수는 없지만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일단 거상으로 당겨주는 거죠. 사실 뼈까지 있는 이 인대를 다 풀어주진 못하겠지만 그 위쪽으로의 인대 있는 부분은 피부하고 그 밑, 이거는 이제 거상할 때 우리가 다 푸니까 네, 네. 일단 최대한 그걸 풀어서 당겨 올려주고, 그러니까 당겨 올려서 최대한 줄인 다음 그 다음 있는 부분은 또 지방을 채운다든지 뭘 채워서 같이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개선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보면 이 라인 때문에 더 늙어 보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 분들, 미국 사람들이랑 동양인들 네네. 차이점이 뭐냐면, 외국 애들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한국이나 동양인들은 여기 광대가 옆광대예요. 맞습니다. 외국 애들은 앞광대예요. 그럼 앞광대가 뭘까? 여기가 볼록하다 보니까 덜 보이고 덜 쳐져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 분이나 동양인들은 옆광대다 보니까 나이 들면 울퉁불퉁해지고 그렇죠. 여기 들어가잖아요. 광대 나오죠. 뺨 들어가죠. 싸나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자들이 싸나워 보여, 이 옆광대 때문에. 근데 거기에 요 인디안 라인 요거 때문에 더 많이 싸나워지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얼굴의 형태를 바꾸는 거, 네. 그게 이제 거상의 핵심이고요. 네네. 그런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실 인디안 밴드는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개선한다. 덜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그렇게 이제 거상의 이제 가장 거상이 주고자 하는 효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마가 요즘은 머리를 다들 이제 올려서 막 이렇게 예쁘게들 내고 다니시는데, 나이 들면서 여기가 꺼져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자,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꺼짐과 처짐은 또 따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마 거상의 가장 큰 효과는 눈에 올 수 있어요. 일단 눈처짐, 눈처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썹의 위치. 네. 왜냐하면 이게 눈썹이 내려오게 되면 눈도 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예전에는 여기다가 보형물 많이 넣었잖아요. 보형물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마에 볼륨감을 주는 데 있어서는 보형물이라든지 뭐 지방식 이런 게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제 이마 거상의 핵심적으로는 일단 눈의 처짐을 개선하고 눈썹을 올려주는 거죠. 눈썹 라인을 왜냐하면 눈썹 라인 자체가 눈하고 가깝다는 거는 인상이 강해 보이고 좀 더 인상이 피곤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고 강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쌍꺼풀이 이렇게 덮이는 것도 조금 완화될 수 있나요? 그렇죠. 오. 이제 원래 쌍꺼풀이 있으신데 처져 내려오면서 덮여서 쌍꺼풀이 또렷하지 않다거나 네네. 이런 분들은 이마 거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좋은 방법이네요, 그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네. 여기 미간 쪽 주름이죠. 미간 쪽 미간주름, 그쵸. 깊은 주름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근육에 당겨서 이렇게 인상 쓰는 부분들, 이런 인상을 만드는 추미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자체를 우리가 내시경을 보고 다 끊어주거든요. 그거를 끊고 그다음에 눈썹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지인대와 추미근을 끊고 나면 눈썹이 잘 움직여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위쪽에 이제 뼈에다가 고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형물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 이식을 해서 꺼진 분들은 채우는 것도 방법도 채우는 있죠.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을 원장님은 더 많이 물론 나이층이나 그쵸. 피부 조직이나 이런 걸 보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시는지 사실 그 볼륨을 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지방 이식을 좀 더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좀 무리하게 가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는 게 내 지방을 넣는다. 그렇죠. 이거는 걱정들을 덜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되고 나면은 요 눈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할 때 눈을 보고 많이 하다 보니까 쌍꺼풀도 물론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고민이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목주름 어떡할 거야? 이 목주름 어떡할 거야? 그러시거든요. 그 어떻게 해결해 주실래요, 원장님? 자, 목주름. 네. 목도 사실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위예요. 해도 레이저를 하든 그쵸. 스킨톡스를 하든 필러를 넣든 참 고민들이 많이 되고 세로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면 터키턱처럼 턱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오셔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일 제가 좀 심각하게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외국 분이 한 분 계세요. 네네. 저희 병원을 너무 사랑하셔서 거의 한 7, 8년, 10년을 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봐. 이거 어떻게 좀 해봐봐 하시는데 그건 제가 해결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목주름은 사실 이제 주름의 종류별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로주름, 네. 세로로 생긴 이거 주름은 늘어나서 생긴 주름이거든요. 네, 사실 네, 이제 네. 이렇게 내려오는 닭뼈슬처럼,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주름들은 사실 개선이 거상을 해서 당기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만 그게 좋은 방법, 좀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네요. 이거 저는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쵸, 이제 여기 목거상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세로로 생긴 주름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가로로 생긴 주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침 삼킬 때 생기는 피부가 얇아 생긴 잔주름들,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긴 해요. 네네. 다만 이제 처져 내려온 부분들은 우리가 안면 거상을 하면서 절개 범위를 귀 뒤쪽으로 좀 더 내려가지고 네. 목 쪽을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이 뒤편으로 해서. 그렇죠. 뒤편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중턱 근육 묶기를 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당기면서 가운데서 모아줘야 이 포인트를 잘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런 면에 그런 있어서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목거상과 이중턱 근육 묶기로 그 아래쪽에 주름 그렇게 계산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로주름이라든지 피부가 얇아 생긴 주름들은 그런 것들은 레이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레이저 혹은 이제 스킨 부스터 네네. 아니면 보톡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있었어.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깊은 주름들을 완화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깊게 잡힌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네. 좀 있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그럼 레이저나 그럼 스킨 부스터 그다음에 보톡스 이걸로 좀 완화가 되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태어날 때부터 생긴 깊은 주름. 깊은 주름.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처짐이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져서 생긴 주름들, 네. 처져서 생기는 가로, 세로 이런 주름들은 처진 부분을 당겨주면 해결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있던 주름은 그건 처져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네. 밴드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당긴다 해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그냥 피부를 좀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보톡스라든지 뭐 레이저,
그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을 해서 완화를 해야죠. 그러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그래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나 이 수술 부분에. 그걸 참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수술은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수술은 한 번 하면 사실 우리가 거상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보통 10년 정도를 보죠. 10년. 5년 정도 젊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5년 정도 유지를 해서 네. 한 10년 정도를 보고 근데 수술했다고 또 노화가 멈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뭐 보통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를 보고요. 네네. 스킨 버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네. 그렇게 보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목은 얇아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좀 보톡스가 내는 효과 자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섞어서 하는 거죠. 네. 또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6개월 정도를 보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하다 보면 뭐 좀 더 효과를 길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원장님, 네네. 제일 고민. 요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해요? 사실 이게 이제 흔히들 마리오넷 라인이라고 입가주름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네. 사실 팔자하고 같이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진짜 정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데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여기. 사실 이 마리오넷 주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다른 이제 예를 들어 팔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네. 우리가 그 안면 거상으로 효과를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름 자체를 없애려고 하다 보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이제 있는 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많은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이 마리오넷을 기준으로 이것도 근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막 박리를 하면서 팔자 쪽도 이렇게 이까지 오면서 마리오넷 옆쪽까지 이렇게 박리가 가는 거죠. 아, 요렇게. 그렇죠. 네. 박리를 한다는 거는 그 부위를 당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박리가 돼 있으면 당겨 네, 올라오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박리를 하면서 이쪽을 이제 근막 쪽을 이렇게 당기고 또 한 가지는 안면 거상은 목 뒤까지 절개하기 때문에 여기와 함께 턱 라인을 같이 당기는 거죠. 여기랑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위쪽과 턱 라인을 같이 당기게 되면 여기 네. 마리오넷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마리오넷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안면 거상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네. 저희가 미국 살다 보니까 미국에도 성형외과들이 꽤 많고요. 특히 네. LA는 한인들이 많이들 하고 계세요. 네. 그렇지만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말 그 우리 원장님 신의 손, 그 손의 기술이라고들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한국을 많이 찾고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시다시피 성형외과 한 빌딩에 그냥 다 있다시피 네, 맞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원장님이 꼭 짚어주셔야 되는 거 어느 병원을 선택을 하든 꼭 알아보고 짚어주셔야 되는 그 부분은 원장님이 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병원들이 굉장히 많죠. 선택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긴 한데 네. 일단 우리가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안면 거상 쪽의 수술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사실 수술 방법입니다. 물론 네. 그러니까 상담으로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박리 가는 범위라든지 네. 예를 들어 근막을 접근하는 위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 어디까지 박리를 하고 또 딥플랜을 하는지 듀얼 플랜을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면 거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봉합입니다. 봉합. 이제 어떻게 이제 맞습니다. 봉합을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봉합을 하고 어떻게 흉터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면 거상은 수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수술하고 그 다음 회복될 때까지의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병원에서 어떤 후 관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건 사실 상담만으로는 알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봉합. 그렇죠. 수술이든 뭐 어떻게 절개를 했을 때 봉합을 정말 어떻게 꼼꼼하게 밑부분부터 하느냐. 두 번째, 그냥 듬성듬성 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킬로이드 피부도 생기고 여기도 볼록하게 해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해결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신 원장님의 그 정말 신의 손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을 제가 높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플래닛으로 많은 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제가 홍보를 좀 하려고 이렇게 이제 원장님을 괴롭히고 있는데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또 미국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귀찮게 하는 줌 미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귀찮으시지만 아유, 네. 귀찮지 않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이 라이프가 길어지는 네. 세대에 좀 젊어질 수 있는 그런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도 되고 원장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